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시스템으로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재놀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재놀입니다. 네, 우리 증시 4일간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폭은 20포인트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또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략으로 들려주시지요. 네, 뉴욕장이 이틀 휴장도 열렸습니다만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주지 못했죠. 최근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하고는 크게 달라질 건 없겠습니다만 변화폭이 작다는 얘기죠. 다만 중소형주 쪽으로 다시 에너지가 모여지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략의 타이틀은 다시 중소형주로 유입되는 에너지하고 퀘스천 마크를 달겠습니다. 아직 확실성이 확인되지는 못했죠. 전체 시장의 거래가 늘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은 종합지수인데요. 대형주의 움직임은 어제 그제 또 그 전날 3일 연속 움직임이 상당히 크지 않은 부분을 보이는데 반대로 지금 보시는 건 중형주인데요. 중형주는 어제 그제 상당 부분 안정성이 돋보였고 소형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다만 거래량 증가 속도나 강도가 크진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량 측면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시되 거래량이 증가되는지 이 점을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핵심 포인트도 거기에 맞춰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의 첫 번째는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은 코스닥 전체를 보는 것 이것보다는 중소형 종목의 움직임에 힘이 실리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셔야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매수 시도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관들도 역시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오늘 진행되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요. 반대로 기관들, 외국인들의 종목별 접근, 업종이 아니라 종목별 접근도 비교적 적극성을 띠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업종별로 본다면 사실 업종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종별로 본다면 식음료 업종인데요. 식음료 업종은 상승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진 않습니다만 지난달부터 꾸준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의 움직임은 상당 부분 지속성을 보이면서 특히 중소형 제약사들의 강세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들 업종, 이 두 업종에 대한 흐름을 오늘 그 핵심 포인트로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소형주의 움직임 그리고 업종상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겠네요. 지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간 선물 지수는 소폭 내렸고요. 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 지지부진한 흐름이 오늘도 좀 예상이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지수는 이렇게 안정감 있게 진행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지수 반등의 저점, 고점을 말씀드리면서 고점이 1918포인트에서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수가 1918포인트를 장중 고점으로 찍고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건 시장의 거래가 많지 않다는 부분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에너지가 결집된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 된 거고 오늘 역시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의 약세 모습 때문에 크게 하락하진 않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지수보다는 좀 낮춘 저점까지는 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1907포인트 정도를 밴드권의 하단 부분으로 보고요. 상단은 조금 올려서 1924포인트를 볼 건데요. 1924포인트는 최근 열흘 안에 가장 긴 장대 양선의 중심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거래가 증가됐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밴드권의 하단과 상단이 설정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식과 현금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해볼까요? 네, 주식과 현금 비중은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더 중소형주 쪽에 또는 업종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승의 여백 공간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짧게 접근해 보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수익성이 분명히 확인돼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80% 자금을 짧은 매매를 통해서 활용하시는 전제하에 8대2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종목을 봐야 되겠죠. 앞서서 중소형주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종목도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되는 건지 어떤 섹터, 어떤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중소형주 움직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중소형주는 사실 거래가 좀 많지 않다는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을 통해서 중소형주를 제시해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가능하면 거래가 좀 수반되고 상대적인 안정성이 있는 종목, 특히 오늘은 수익성의 근거가 유효한 종목으로 일단 종목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고요.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를 보겠습니다. 며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 꾸준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어제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면서 중간중간 스팟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큰 수주권에 따른 부분도 기대감이 있겠고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매력도 다소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기관 매수, 특히 연기금 매수가 3일째 유입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물론 지금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추격 매수는 이 아래산 매수세들의 매도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피하시되 5일선과 21선 움직임 아래에서 있다면 5일선 아래로 해서 21선과 그 사이에 있다면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거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은 그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은 대형주인 거 다 아시는데 중소형주 움직임의 거래가 수반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일모직을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의 설득력이 조금은 더 강한 모습이 있어서 그중에 골라본 종목인데요. 자, 지금 주가는 지지난달이죠. 이제 9월달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해서 2달간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반등한 시점에 근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어제 분봉을 보면 어제 움직임 자체가 장중 내내 큰 변화 없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단 하방 경직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봉상의 움직임도 나타난 점을 의미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외국인 쪽의 매수 움직임에 연기금이나 투신권이 어제 그동안의 매도세에서 매수를 살짝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의 움직임이 하방 경직을 확인하는데 어느 정도 힘을 좀 보태고 있습니다. 다만 21선 위로 올라가면 부대낄 가능성이 있겠죠. 아마 이 종목 역시도 장중에 눌림을 시초가에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장중에 눌림을 조금 여유롭게 보신다면 짧게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오늘 두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전 KPS, 제일모직 두 종목이 파워시스템의 곤란한 종목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한전 KPS 어제 요르단 수주 소식 나오면서 오늘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서요. 오늘 시장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